안녕하세요. 토킹 레인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주십시오. 4가지 리뷰하겠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이노베이션에 관한 생각, 아마존의 현재 주력 사업, 아마존의 미래 성장 비즈니스, 결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이노베이션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는 혁신에 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면 아마존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래에 집중한다. 제프 베조스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시간의 대부분을 쓴다고 합니다. 적어도 2, 3년 앞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둘째,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을 작은 스케일로 빠르게 시작해본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들이라도 해보지 않으면 결과를 알 수 없고 처음에는 좋은 아이디어처럼 생각되었던 비즈니스들도 실제로 해봤을 때는 별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의 모든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작은 스케일로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컬처를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에는 Just Do It이라는 상이 있는데요. 아마존 직원 중에서 1년마다 있는 컴퍼니 올 핸즈 미팅에서 상을 주는데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겨서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를 향상시켰거나 없었던 프로세스나 제품을 만들어낸 직원을 칭찬해주는 상입니다. 팀원들을 설득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면 작은 실험을 해보고 그 실험들이 성공하게 되면 조금 더 큰 실험을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러다가 큰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 제프 베조스를 포함한 고위 경영직들에게 보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난 사업들이 아마존에는 많이 있고 지금도 늘 생겨나고 있습니다. 처음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단계에서는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문화를 제프 베조스가 만든 이유는 회사가 혁신에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회사가 혁신이나 새로운 기술에 뒤처지게 되면 회사에 사활을 걸어야 할 그런 큰 투자를 하는 시점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 자체가 경영의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되도록 많이 빨리 실험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투자하고 아니면 빨리 다른 아이디어로 넘어가서 아마존이 큰 조직이 되어서도 처음에 스타트업 정신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혁신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업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큰 투자를 해야 하는 시간이 오면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큰 투자를 해야 하는 시간이 오면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아주 큰 베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마존 내에서도 새로운 사업들을 꾸준히 만들어내지만 아마존이 기존에 하고 있지 않던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합병하는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지금까지 130번이 넘게 회사들을 사들였고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투자들을 할 때 제프 베조스는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철저한 검증 절차와 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각도의 분석을 해서 아마존의 미래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들만 선택해 집중 투자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시간을 두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베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크게 베팅한 예들을 보면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클라우드 컴퓨팅 AWS, 온라인 구두 회사 자포스 인수,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회사 트위치 인수, 로보틱 회사 키바 인수, 슈퍼마켓 체인 홀푸드 인수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현재 아마존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참을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단 아마존이 신사업을 시작하면 단기간에 이익을 내는데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아마존 자체가 처음 10년 동안은 이익을 못 내면서도 미래의 성장을 위해 계속 투자를 해왔던 경험이 있었고 잘 계획된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 아니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의 초창기 시절에는 월마트나 이베이에 비해서 아마존은 너무나도 작은 스타트업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익이 날 때마다 계속 투자를 하던 기간은 아마존에게는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며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준비가 끝나자마자 아마존은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회사 설립 초기부터 강조해왔던 파이오니어 정신, 개척자 정신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물론 아마존이라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파이어폰이라고 아마존이 폰을 만들어서 애플 아이폰이랑 삼성 갤럭시랑 경쟁을 했었는데 결국은 참담한 실패를 하고 폰 사업을 깨끗하게 접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그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 폰 사업을 이끌었던 경영진들도 아마존에서 다른 신사업을 또 이끌고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 삼아 배우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다음 사업을 더 크게 성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폰 사업은 아마존의 사활을 걸 만큼의 큰 베팅이 아닌 아마존의 많은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실패해서 배우고 더 크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마존한테 혁신이란 무엇이며 왜 아마존의 DNA에는 혁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마존의 현재 주력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아마존의 주력 사업은 크게 3개의 사업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아마존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수십억 가지의 물건을 판매하고 24시간 안에 배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이전에도 아마존 이커머스는 미국 사람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서비스였는데 코비드-19 사태가 생기면서 약간 과장스럽게 표현을 하면 식수나 전기 서비스와 같이 생존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3월부터 아마존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이나 식료품을 오더해서 배달을 받으며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는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AWS가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AWS에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서버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AWS가 없다면 이 회사들도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넷플릭스도 AW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한테 AWS 비즈니스가 더 소중한 이유는 이 비즈니스는 고마진의 수익률이 아주 높은 비즈니스입니다. 세 번째는 아마존 디바이스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존 디바이스에는 음성 인식 어시스턴트인 알렉사, 그리고 이북 리더인 킨들, 홈 시큐리티 디바이스인 링, 파이어 타블렛 등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계, 안경, 반지 등 많은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마존 디바이스는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알렉사는 음성인식 어시스턴트 중 1위인 디바이스이고 미국인들의 생활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킨들, 알렉사, 링, 시큐리티 카메라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고 의존도도 높습니다. 이 디바이스들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들은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술들의 발전을 통해 점점 더 똑똑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억 5천만 명의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 고객들은 1년에 119불의 멤버십 피를 내는 아마존의 VIP 고객들입니다. 아마존은 멤버십 피만으로도 21조 원의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마존의 주력 사업들은 미국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이런 서비스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쓰면서 더 친숙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아마존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프라임 멤버인 고객들이 월등히 많고 이 프라임 고객들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들을 사용하면서 아마존을 통해 더 많은 소비를 합니다. 또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코비드-19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비즈니스라는 것이 증명되어서 지난 Q2에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런 주력 사업들의 성과로 애플 다음으로 미국 시총 2위의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아마존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이 주력 사업들만이 아닙니다. 아마존의 미래 사업들 보겠습니다. 아마존 고스토어라고 들어보셨나요? 비전 딥러닝을 통해 무인 스토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르고 그냥 나오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돈 내려고 줄을 설 필요가 없고 점원들도 재고 보충을 할 때만 필요합니다. 아마존은 이 기술을 통해 아마존의 오프라인 진출을 확대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로서리 마켓의 사이즈는 대략 96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아마존은 고스토어를 통해서 마진이 낮은 그로서리 비즈니스에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서 시장을 디스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격 진료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마존 케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코비드-19 때문에 인기가 높아진 텔레닥 등의 원격 진료 서비스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없지만 아마존도 곧 원격 진료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마켓은 앞으로 5년 내에 320조 원의 글로벌 마켓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광고 사업입니다. 아마존은 이미 상품 서치 부분에서는 구글 서치를 몇 년 전부터 뛰어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가격을 체크하고 리뷰를 보기 위해서 하는 상품 설치의 경우 구글에서 설치하지 않고 아마존 웹사이트에 와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광고 사업이 아마존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40%에서 5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24조 원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광고 매출의 경우 마진이 45% 이상 되기 때문에 고성장, 고수익의 정말 알짜배기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아마존 로보틱스입니다. 아마존은 키바라는 물류창고 오토메이션 로보틱스 회사를 사들여서 물류창고 오토메이션을 지난 몇 년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로보틱스는 이 분야에서는 가장 선두 기업이지만 아직까지는 이 기술을 공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켓 사이즈가 충분히 커지고 아마존이 압도적인 기술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키바 로봇 기술을 상업화하는 것도 분명 계획하고 있다고 예상됩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약국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필팩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온라인 약국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온라인 약국 사업은 2020년 현재 60조 원 정도의 마켓 사이즈인데 매년 15%의 성장을 하고 있는 마켓입니다. 전체 의약품 시장은 360조가 넘는 큰 마켓인데 점점 온라인으로 마켓 쉐어가 이동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죽스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하는 AI 기술을 가진 회사를 합병해서 테슬라와 구글 웨이모와의 풀 셀프 드라이빙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과 같은 세상을 바꾸는 신기술 사업은 지금 시작하지 않고 기다리면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아마존은 스타트업 마인드로 뛰어든 것입니다. 미래 사업에 전기차가 빠지면 안 되겠죠. 아마존은 리비엔이라는 전기차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아마존이 배달 트럭을 10만 대를 선주문한 상태입니다. 이 회사의 전기차 제조 기술과 죽스의 셀프 드라이빙 기술이 합쳐지면 아마존은 무인 자동 배달 트럭들을 아마존 패키지를 배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죠. 통신 기술 쪽의 신기술 사업으로는 카이퍼 프로젝트를 통해 로우 얼스 오rbit에 통신 위성을 배치하고 지구 전 지역에 하이스피드 인터넷을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 저궤도에 통신 위성들을 몇천 몇만 개를 발사해서 전 지역에서 균등한 스피드의 하이스피드 인터넷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인터넷이 잘 서비스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인터넷망을 공급하고 또 사물 인터넷,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들끼리의 통신도 이런 위성을 사용하므로 어느 지역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사업 이외에도 넷플릭스와 같은 아마존 비디오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존도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영화와 드라마도 자체 제작하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스트리밍 회사 트위치도 아마존의 일부입니다. 트위치는 게임 스트리밍 시장의 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스트리밍 마켓은 현재 60조 원대의 마켓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마존은 오늘 소개해드린 사업 이외에도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많은 종류의 다양한 신사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세계 최고의 테크 회사입니다. 아마존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부분의 사업들은 아마존의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어주고 디스럽티브한 기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존에 투자함으로 아마존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 부분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최근 14년의 마켓캡 성장 그래프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은 앞으로 1, 2년 동안 많은 비즈니스 상황들이 변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존은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투자에 대한 제 계획도 앞으로 1, 2년간은 포지션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